안녕하세요. 지난 자통팔달 미디어센터 지난마을 라디오 진행자 조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 지난마을 라디오는요, 진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 방송이고요. 지난 지역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은 지난 자통팔달 미디어센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물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보물이란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물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긴 했지만요.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물의 정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물도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 그런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지난해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거나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보물도 있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보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경제사회 서비스입니다. 2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할 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CMR에 사는 안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양 살고 연극하고 있는 임선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 진안읍에 살고 있는 송연자입니다. 네. 네, 저도 동양에서 왔습니다. 성효경입니다. 네, 저는 북이 사는 남자 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요즘 어떻게들 지내세요? 각자 근황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저는 그냥 갑자기 목 디스크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 디스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유, 빨리 완쾌하셔야 되는데. 네, 어떠세요? 네, 저는 갑자기 취직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열심히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어디에 취직하셨어요? 생명보호. 아싸. 네, 아싸. 아,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예, 저는 이제 가을이 다가왔잖아요. 네. 이제 설이도 오고 그래서 이제 가을 거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막 여기 오기 전에 물김치 하나 담아 놓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곧 김장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서리 맞은 뽕잎으로 차를 만드는데 된설이가 왔으니 이제 뽕잎 차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구나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설이 맞은 뽕잎이 더 좋다고 그러나요? 네. 저희는 그래서 설이 맞은 뽕잎만 차를 만들어요. 아, 가을에 설이 맞아야 또 맛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대왕감이라고 하나요? 큰 감. 예. 곶감도 만들어요. 아, 맞습니다. 설이를 한번 맞아야 맛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는 네. 늦지막게 공부를 하느라고요. 240시간 실습 중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4살, 5살 아이들과 9시부터 5시까지 와. 11월 말까지 와. 저는 꼼짝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네 분 근황을 들어봤고요. 올해는 정말 유난히 비도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을 거지도 굉장히 늦어졌고 네. 또 갑자기 기온이 뜨어지니까 뭔가 마음도 막급해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겨울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경제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저도 뭐 어디서 들어보고 있긴 한데 단어 자체가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아직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농촌경제 서비스에 대해서 누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방송에서 했던 내용 중에 농촌 기본소득, 그래서 진안군이 굉장히 관심들도 많았고 네. 더군다나 1차에서 됐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았죠. 네, 그렇죠. 과연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까? 네. 근데 2차에서 탈락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차에서 탈락된 지역들이 계속 국회에 가서 2차에서 탈락된 지역도 기회를 달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정이 없었던 일이라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범 사업이었고요. 네. 실제로는 내년도부터 곧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거든요. 법률이 제정이 된 건가요? 이미 작년 8월 17일 날 법률이 제정이 법률이 되었고요. 제정이 되었고요. 진안군 같은 경우에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올 겨울이면 아마 될 거고 내년도에 실시가 돼야 되니까 네. 올해 말까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이미 제도가 시작이 되면 네.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요. 근데 내년도에 실시가 될 거고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됐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론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지역 주민들이 그걸 또 모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농촌 살면서 뭐 필요한 것들도 많고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 그런 아무 것이나도 이렇게 농촌 경제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진안 지역에서는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사업단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5차례 교육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끝나요. 네.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농촌 지역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충분히 누려야 될 다양한 서비스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농림부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촌 경제에도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회 서비스를 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법을 만들었고요. 그 이제 시행이 내년부터 되니까 실제 우리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구 3,200명이 안 되면 병원이 없어진대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유지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약국 노래방은 2,600명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국 노래방이 없는 거예요. 지난해 노래방이 없는데. 없죠. 노래방 노래도 있어요. 지난해. 있어요? 예. 약국 없는 동네도 있을걸요. 그러나요? 그 다음에 임용 서비스, 목욕탕 이런 것도 일정한 인구가 적으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보면 면 단위에 몇천 명도 안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지역엔 이미 약국도 없고, 그죠? 뭐 노래방은 뭐 아니면 통닭을 시켜 먹으려면 읍내에서 몇 개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네. 피자.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서비스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고령화 또 인구 소멸 등등해서 농촌이 이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경제 활동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마 농촌 경제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난해 귀촌에 온 지가 한 9년 정도 됐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마을이 한 12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다 그 어르신들이 살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짓고, 물론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올해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70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입니다. 그만 막내.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집이 말하자면 빈집이에요. 빈집인데 그 자식들이 이제 여름 같은 데 놀러 와, 이제 오죠. 가끔가다 와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좀 뭐 잠도 자고 좀 뭐 휴양 비슷하게 제2 집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집이 4집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푹 맞아가지고 집에 와 누워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저하고 이장님 우리 마을에 두 명만 있어요. 12가구 중에서요. 예. 오.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빈집은 있는데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안 팔아. 안 팔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농사를 못 지어요. 아예. 이제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진안군에 닥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농토가 있잖아요. 네. 예. 제 생각에는 한 4, 5년 지나면 몰라요. 이제 자손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면 좀 질까. 네. 지금 거의 질 수 없는 형편에 도달하지 않을까. 네. 한 8, 90%는 농사를 못 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농사 대행 서비스. 뭐라고 명칭을 짓든 간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건 농사 대행 서비스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명칭을 줬는데, 이제 그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스템으로 쪽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운영 방식이 가령 사업단을 만든다. 그런 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대행 회사 서비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령 앱을 만들든지 뭔 연락 체계를 만들어요. 그럼 그것도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파농사를 짓고 싶다. 좀 줘둘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이 파농사를 줘줘요. 예,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임대료만 바꿨다. 당신들이 다 농사를 못 짓든지 나는 상관없겠다.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뭐 회사를 만들지 않고 진안구청 같은 데다가 연락처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내가 농사를 짓는데 밭갈이 좀 해주쇼. 그러면 이제 진안구청에서 뭐 트랙터 가진 그 지역 옆에 있는 트랙터 간 사람한테 뭔지 할 수 있냐.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밭갈이도 해줄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양태는 대행 서비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병행해도 놓고. 네. 그래서 진안군내 그 농사 대행 서비스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네. 갖춰나가 다른 군보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른 군에서 일부 시행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진안군도 빨리 조율해서 뭐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인구 감소 또 젊은 사람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당장 이렇게 좀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식량 주권,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농업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논게 된다. 이건 참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좀 말씀 또 해주시죠. 저는 지역에서요. 네. 제가 이제 이사 온 지 8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사 와서 당면하는 과제들을 좀 많이 이제 해결하러 다녔거든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리모컨 작동을 잘 못하거나 배터리가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 모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보일러 작동을 잘 못해서 난방이 당장 안 되거나 이런 문제를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를 고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지 이런 판단력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요청하시는데 단순하게 뭐 음식차가 한 바퀴 돌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다가 다 알려드리면 그곳에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주고
한 곳에서 이런 거를 같이 좀 고민해서 좀 처리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뭐 통합지원센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겠네요. 예,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고 네. 자식들은 멀리 있고요. 네. 그거를 동네에서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없는 동네도 있고요. 말 못할 고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뭐 평소에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연결의 선상에서 네. 그러니까 그 저희 동네도 저희가 거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 뭐 형광등을 간다거나 변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집짓는 사람이라 저희 남편이 가서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또 되게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시는데 또 돈을 안 받으니까 네. 더 큰 뭔가를 주시거든요. 그럼 서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돈 받는 게 더 싸는데. 근데 그런 거 도와주기도 민망할 때가 또 있어요. 간단한 건데 어르신은 굉장히 큰 문제라서 굉장히 큰 뭔가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또 민망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콜센터가 있으면 뭐 지역마다 그래도 또 특히 겨울에는 보일러 같은 게 고장이 나면 밤새 춥게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24시간 뭐 가동할 수 있으면 가동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뭔가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네.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없다 하지 말고 있는 어르신들 잘 모시고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앙군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게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설비가 고장나면 농촌 지역이다 보면 이게 서비스 신청하면 뭐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긴급하게라도 좀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네. 지역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사는 곳에서 읍내까지 제 차로 움직여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긴급하게 이게 생필품 중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좀 축축하거나 뭐 군것질 좀 하고 싶은데 뭐 하나 먹을 거 사러 가려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을마다 좀 순회하는 뭐 슈퍼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운영 이런 것도 좀 당장 필요하겠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차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서비스라도 우선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어차피 농협이나 이런 데는 하나로마트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통 일찍 닫잖아요. 네. 일찍 닫아서 또 아이들이 맞습니다. 가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소위 9 to 6더라고요. 9시 출근해갖고 6시면 딱 퇴근해요. 그분들의 복지를 생각하면 그게 당연히 맞는데 그쵸. 저희 아이들은 그렇죠. 엄마 읍내 나갔으니까 우리 탄산 좀 사다 줘. 맞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저는 이런 데서 못 살아요. 저는 언제든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데서 살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마을 안에 구판장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순회하는 그런 거는 당장 저는 마음만 먹으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외에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도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어떤 서비스가 당장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당장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저는 좀 엉뚱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군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나마 풍족하게 나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른들이 다 멀리 차 타고 30, 40분 나가서 그 노치원을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 옆이나 동네 좀 양지바르고 따뜻한 곳에 그 노치원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들어오면 자기 집에 가고 네. 이게 저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 타고 거의 30, 40분을 이렇게 나다니셔야 되는데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군수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복지 부분에서. 한번 출마하셔서. 저도 사실은 저희 마을에 그 보건지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오전 중에 어르신들 조금 이용하시는 거 외에는 거의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아깝다. 그리고 저기 근무하시는 소장님도 정말 막 힘드실 것 같아. 시간 때우시느라고. 그래서 저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마을에 정말 유용한 공간이 되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되시면 혹시 법원 지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회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라는 게 경제적으로 이윤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 요즘에 보면 우리 여기 사통발달센터에서도 유리광자고 굉장히 인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본인이 먹고자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양 상태도 불균형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나게 해서 반찬 서비스 같은 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서비스를 할 때 계층 간에 차별을 두지 말자. 누구에게나 가능한 먹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견적 서비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찬 한 가지라도 누구나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만나게 오늘 한 가지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밥은 집에서 본인이 하시더라도 반찬을 좀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하여튼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런 우리 진앙군이 되면 좋은 생각 좋겠습니다. 같은데. 네. 그러면 반찬을 만드는 뭔 공장 비슷하게 하나 운영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단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 주문을 받아가지고 노인이 전화하고 나 반찬 좀 뭐 갖다 줘. 아니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아니 나 당장 먹고 싶은데 저 동네만 그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시켜야지.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짜여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처음부터는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건 사업을 해도 되겠는데. 아, 사업으로요? 네, 아이디어로 이렇게 갖고. 근데 개인 사업자가. 궁금한 게 하나, 이제 이게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게 기존에 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아마 내년도에 이제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기존에 있던 사회적 경제 하고 있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단이 생겨서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아직은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본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공론화장을 만들자라고 막 얘기한 것은 우리 시작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좀 수렴이 돼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필요한. 예를 들자면 각 면 지역에는 콜버스가 있잖아요. 행복 콜버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읍내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100원 택시가 있는데 그것도 노선이 있어요. 1, 2, 3, 4 그러면 어떤 거 타면 거기 안 가요 이래요. 오히려 더 그 교통의 사각지대예요. 제가 농민이다 보니까 기술센터를 가고 싶어요. 기술센터 가는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런. 거긴 그 100원 택시도 안 가요. 그 택시 타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9,000원 나와요. 왕복 2만 원 들어야 돼요. 정말 처음 듣는 계산. 일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관공서 가는데 그러게. 그렇게 돈 들여서 가면 누가 관공서를 가겠어요? 거기 가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EM도 받으러 가야 되고 뭐 다양한 농민이니까 가야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접근이 어려워요. 그 AI 시대 빨리 그 자율주행 뭐 이런 차라도 도입해서 콜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이런 기반 만들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그래도 야 이거 얘기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걸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공부 모임 같은 거 빨리 좀 한번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례가 이제 제정되기 전에 조례에 들어갈 문구들을 네.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서 정말로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논의 과정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 면에 뭐 다른 데 사람들이 그 방송 보고 알았다. 우리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들이 많이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봤으면 그죠? 하여튼 저도 뭐 지금 그런 이거를 위한 모임을 딱 정해진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끼리라도 일단 이 모임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조례들도 만들고 실질적인 정책들도 만들어서 정말 그 지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 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뭐 끝으로 한 말씀 더 좀 보충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가령 이제 다음에는 좀 주제를 좀 세분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교육,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 그럼 교육은 뭐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성인을 위한 교육도 있을 테고 노인들을 위한 교육도 있을 테고 농민들을 위한 교육도 있을 테고 그래서 교육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처럼 꼭 인원수 제한해서 10명 이상 모아져야 강좌가 개설한다 이게 아니라 3명, 4명, 5명만 돼도 네. 우리가 하면 돼도. 한 명도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면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농촌경제사의 서비스가 아닐까. 네. 정말 필요한 곳에 네. 적절하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세분화돼서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좀 이 마을방송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엊그제 달력을 한 장 넘기는데요. 이제 올해도 2달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누군가에는 이제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아직 2달이나 남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11월이야?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남은 시간에 후회 없이 하루하루 재밌게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난 마을 라디오는 지난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지난 자통발달센터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지난 자통발달 미디어센터 지난 마을 라디오 진행자 조철이었습니다. 좋은 기억, 많은 가을의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